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봄 날씨가 심한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오늘은 아산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때 아닌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4월의 널뛰기 날씨, 도대체 왜 발생한 걸까요? 변덕스런 날씨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차례 더 반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캠퍼스, 학생들은 한쪽 팔엔 두터운 외투를 들고 반팔 차림으로 길을 걷습니다. 전날까지 신선했던 날씨가 하루 사이 급변해 초여름 날씨가 펼쳐지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제는 이제 비가 와서 날씨도 많이 흐렸고 추워져서 이제 이렇게 잠바도 꺼내 입고 되게 추위에 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되게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잠바를 못 입을 정도로. 낮 최고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아산은 30.2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더웠고 천안 선거 29.6도, 예산 28.5도, 대전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69년 이래 역대 5번째로 더운 4월 중순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기온이 오른 건 기압계의 급격한 변화로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고 여기에 구름 없는 맑은 날씨에 강한 햇살이 그대로 지표의 온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일사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더위뿐 아니라 추위까지 나타나는 등 최근 4월 들어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과 세종, 충남 12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일주일 만에 낮 기온이 6월 하순의 날씨를 보이는 겁니다. 기상청은 4월엔 기압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 기온이 내려가고 이번처럼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 기온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지만 금요일엔 기압의 변화로 북서쪽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해 낮 최고 20도 안팎의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기압 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몇 차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널뛰기 이상 기온은 꽃피는 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독 벚꽃이 일찍 피고 지면서 이렇게 벚꽃 없는 축제들이 잇따라 열렸었죠. 뜨거워진 지구의 경고이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매년 여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던 불청객 모기도 일찍 나타나서 4월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전 지역의 벚꽃이 핀 시기는 3월 22일로 4월 초에 필 거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때문에 대청호를 비롯해 공주 동학사 등 지역에선 벚꽃 없는 축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모기 역시 3월 중순부터 인터넷에는 이른 출몰이 놀랍다는 시민들의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일본 뇌염주의보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일이 5월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4월로, 다시 2020년에는 3월로 당겨지면서 기후에 민감한 모기의 이른 등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월동했던 모기들이 빨리 나타나게 되고요. 성장 속도가 또 빨라집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모기로 숨지는 사람은 7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대전에는 한밭수목원 등 3곳에 모기를 채집하는 유문 등을, 유성구 보건소 등 3곳엔 디지털 모기 측정기로 실시간 모기를 채집해 모기의 종류와 병원체 검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기 발생 분포와 모기 활동 시기가 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5곳이던 모기 감시 지점을 올해는 한 곳 더 늘려서 총 6곳에서 도시명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비상입니다. 맨홀 뚜껑을 열자 우글거리던 모기떼가 날아오릅니다. 골목 구석구석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집중 소독합니다. 하루에 길게는 5시간씩 작업을 하다 보니 방역용 마스크는 1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할 정도로 땀이 흥건합니다.
방역 차량이 어려운 곳에서 모기 퇴치 활동을 하는 지역 모기 보안관도 발대식을 앞당겨 진행하고 서둘러 모기 퇴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날씨가 빨리 더워진 관계로 저희들이 모기 보안관 발대식을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역 정화조라든지 쓰레기장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불청객 모기의 등장에 4월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대전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등급을 준 것과 관련해 이 단체가 지자체들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평가하는 것은 부패한 시민단체의 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전시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관련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가 위탁한 용역업체에 총 7,776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 시장은 돈을 받고 평가하는 시민단체의 가장 부패한 구조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그동안 받은 용역비를 어디에 얼마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돈을 받고 평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번 평가는 공약 이행이 아닌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내년 22대 총선에 천안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지역 인터넷 매체인 굿모닝 충청과 인터뷰에서 내년에 자신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구를 천안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5, 6월쯤 내부적으로 출마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지사는 또 좌초 위기에 놓인 서상공항과 관련해 충청권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 서구우리 지역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8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박범계, 김두관, 박광원, 홍익표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다음 달 24일 이루어집니다. 모형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실렸던 1, 2차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실제 실용 위성들을 싣고 발사될 예정인데요. 대덕의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들이 우주를 누비며 해수면과 지상 관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우주로 날아갈 날짜를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애기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누리호 3차 주 탑재체인 이 위성은 지금까지 2차례 발사 때 실렸던 위성 모형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닌 관측에 실제 쓰이는 실용 위성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총 중량 170kg으로 고도 550km에서 2년 동안 매일 15번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데 해수면과 산림의 변화 등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소형 영상 레이더가 탑재돼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천 후에도 주야간 지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탑재체가 우리나라에서 발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사 탑재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실용급 위성은 해외에서 발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거예요. 부 탑재체도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태양풍 등 우주 날씨 관측 임무를 맡은 군집 위성 도요셋입니다. 도요셋은 이처럼 작은 나노급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4기가 동시에 편대 비행에 도전하게 됩니다. 중량 10kg 쌍둥이 위성 4기가 서로 간격을 제어하며 궤도 비행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단일 위성으로는 어려웠던 우주 날씨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지난해 러시아 로켓에 탑재하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무기한 미뤄졌지만 이번에 누리호에 탑승하게 됐습니다. 4대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날씨의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변화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우주 날씨의
미스테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덕의 자체 기술로 탄생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도요셋은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이동해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고등학생이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고등학생 A군은 뒷좌석에 친구 1명을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천안 동남경찰서는 A군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3년간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1억 1,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취한 돈은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입대금 등 노조 활동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형 공공배달앱이 도입 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1년 민간업체와 협력해 도입한 배달앱인 소문난 샵에 대해 다음 달 5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소문난 샵은 1.7%의 국내 최저 수수료에다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이 주어져 인기를 모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줄거나 사라지는 추세이고 갈수록 이용자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63년 전 독재에 맞선 4.19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충남에서만 꽃다운 학생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갈수록 희미해지는 4.19 혁명을 되살리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과 3.15 부정선거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시위를 벌이던 홍성고 3학년 장기성, 천안 병천중 출신 윤지섭 열사가 중앙청 앞에서 총을 맞고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당시 이렇게 목숨을 바친 충남 출신 학생 11명을 기리는 기념비가 충남 학생교육문화원에 세워졌습니다. 전체 형태는 독재의 암흑기를 상징하면서 갈라짐은 독재를 깨뜨리는 순간을, 파동은 한가하는 민중의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천안 지역 시민단체들과 충남교육청이 뜻모아 추진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4.19 혁명 기념비를 중심으로 충남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져 자유, 평화, 민주주의가 확산되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4.19 혁명 관련 계기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기록 영상과 뉴스 보도 등을 통해 혁명이 어떻게 촉발돼 전개됐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63년 전의 혁명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 등을 놓고는 열띤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당시 나갔던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고 저는 나중에 나라에 조금이라도 헌신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곧 다가오는 5.18과 60 민주항쟁 등 갈수록 잊혀지고 있는 소중한 민주화 역사를 교육으로 되살릴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또 민주시민의식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교육과 그리고 4.19 혁명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념비 제작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먼저 독립유공자학교에 기념 명판을 전달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유공자 발굴과 선양, 교육 사업을 동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한 서천군이 외지 청년들과 함께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펼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아낸 일본과 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를 짚어본 TJB 다큐멘터리 우리 마을은 안녕한가요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민영방송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003년 TJB를 비롯한 지역 민영방송과 SBS 등
10개 민영 지상파 방송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대행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대전 영시축제가 대전 브루스라는 옛 가요의 노랫말에서 모티브가 된 만큼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가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색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와 대전 브루스 창작가요제, 매일 밤 펼쳐지는 최정상급 뮤지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들에 대해서도 축제 추진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중은행의 점포 감축에 따른 여파로 대전 지역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5년 만에 220% 급증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에선 점포가 105개로 늘었고 금고 자산은 지난 2017년 4조 9천억 원에서 5년 만에 10조 5,7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바 새마을금고는 자산 1조 8천억 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유명 가수를 초대해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